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이네요. 0.2포인트 정도 조정받은 1967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527포인트 선에서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소식 자세히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연고점을 달성했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의 부담보다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종식될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연고점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 유럽발 악재로 약세를 보이다가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포인트 하락한 196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66포인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1971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3년여 만에 197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형성되면서 다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960포인트대에서 하단 라인을 지지하면서 시초가 부근에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분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외국인이 활발하게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58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이보다 더 많은 물량 79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집계되면서 코스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눈치보기 장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0.3포인트 하락한 5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29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 빨간불 유지하다가 이내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주요 이벤트를 맞이한 상황에서 코스닥 역시 방향성 탐색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에서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 매수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반면 기관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출현되면서 코스닥 역시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 중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환율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엇갈리면서 원달러 환율 조심스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4만 90전 하락한 110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1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이후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지준율 인상과 주식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달러화 강세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 시초가 대비 낙폭을 더 키우면서 1,100원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G20 전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는 꿋꿋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만도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세종보업과 동양기전이 5%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한라공조도 4%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1%에서 5%까지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 IT주들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7%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에 이어서 LED주들도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ED 수요가 바닥을 짚고 내년부터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3% 급등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1%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서 위안화 절상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순조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과기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도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웨이포트가 5%, 그리고 쓰리노드 디지털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주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도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이 2%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2% 나란히 떨어지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4% 이상 떨어지면서 전 종목의 파란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와 또 중국의 지표들, G20 회의 등 앞두고 주요 변수가 맞물리면서 오늘장 눈치보기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수들 잘 체크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2부 시간에도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이트레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해 드리면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한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고요. 매수가가 결정이 됩니다. 한 달 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종가를 기준으로 겨루는 배틀 게임이 될 텐데요. 지난 10월 14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셨던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더 많은 수익을 냈을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월간 종목 배틀 시간에도 비숍님의 승리로 들어갔습니다. 월간 배틀 시간에 이제 비숍님께서 2승을 거두게 되셨는데요. KB오토시스가 한 달간 무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9.5% 났고요. 아쉽게도 정영훈 과장님의 한진이 7.7% 마이너스 수익이 났는데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혹시나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손절 라인을 잘 지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셨던 이 종목들 한 달간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B오토시스 비숍님의 종목인데요. 숨겨진 가치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수가 0고점을 높여가면서 실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수익이 많이 아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높은 가격대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제 다른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떤 종목에 눈을 기울일까, 귀를 기울일까 그런 가운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KB오토시스를 선택을 하셨고요. 예상대로 1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앞으로 KB오토시스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잠시 이제 비숍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기획입니다. 고배당주라는 말씀으로 들고 나오셨는데요.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고 또 국세청이 제일기획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라는 악재가 두 가지가 겹치면서 주가가 예상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예상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손절가가 12,500원이었는데요. 손절가가 이탈이 됐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손절 라인을 잘 지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비숍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KB오토시스가요. 네.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이건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액 2만 원까지는 무난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동차 부품주고 뭐 굉장히 뭐 자산 가치도 있고 그렇고요. 현재 흐름도 우리가 설계한 대로 잘 갑니다. 말씀드리거니와 만 원대가 저항이니까요. 만 원대 저항을 맞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뚫었었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내려오고 있으면서 지금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서 올라간다고 보는데 역시 이와 같은 종목들이 날개를 펼 수 있으면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G20 회담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14,000원까지는 비교적 지금처럼 N자형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느리고 이렇게 갈 거고요. 14,000원부터는 빨리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4월 달까지 보시면 한 2만 원은 달성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본다면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정영훈 과장님, 제일기획은 생각지 못한 악재가 좀 터졌어요? 예. 그 생각지 못한 악재가 뭐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외에 하나는 이제 그 기대를 했었던 뭐 이제 F1 그랑프리에 대한 그런 운영 미숙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서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그때 어떤 일시적인 좀 악재를 좀 극복을 하면서 지금 다시 또 그 배당주로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종편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을 유효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서 이제 살 게 도저히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한테 어떤 그 7% 정도의 그 배당 수익률 지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8% 정도의 수익률이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배당 수익을 노리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매수하실 분들도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앞으로 뭐 12월 달까지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비숍님께서는요,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바이오 및 축산업체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닭고기 사업에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지바이오였고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영원무역을 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자, 비숍님의 이지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어제보다 1% 가까이 하락해 있는 가격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35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 가격을 매수가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의 영원무역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원무역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벌써 4% 급등의 한 가격대 맞나요? 예, 11,10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이지바이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예, 곡물 사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산 사료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축산 사료에는 항생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사는 항생제가 아니고 바이오 계열의 어떤 친환경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종물 전염병이 나올 경우에는 이지바이오가 주가가 뛸 거고요. 지금 이제 선택한 사유는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핫 이슈라는 건 상품 가격인데 상품 가격은 유가, 금 그리고 곡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지바이오의 곡물 사료값을 가격 전가를 용이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료 가격을 위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 이런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요. 주봉상 보시면 상당 부분 안정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매수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항상 이런 거 할 때 이제 따라 하실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사는 공중에 살짝 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치를 잡고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실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요. 2,3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서너 차례 나눠서 흔들림을 이용해서 분할 매집하시면 딱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가액은 위쪽으로요. 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200원 설정하고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숍님의 이지바이오 함께 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매물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영훈 과장님의 월간 종목 배틀은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은 의류회사고 노스페이스라는 또 기업을 갖고 있는 또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겨울이라서 매출 증가를 기대하시고 이 종목을 선택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다가 그 회사 내용 자체로다가는 의류를 만드는 회사지만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그 제조업체 기반 시설들이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양의 90% 이상이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원화 강세의 피해주 그리고 원화 약세의 수혜주로다가 지금 그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영업무역을 굳이 이렇게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수준이 좀 높지 않은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마도 3분기 때 이제 리서치 센터들이나 아니면 각 증권사에서 전망했던 그런 종합주가지수의 상단이 1950 정도 4분기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1960 그 이상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저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형 이벤트들이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지나가고 이제 금통위가 다음 주에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지나갔을 때 과연 현재의 모멘텀으로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을 때 만약에 한 단계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주간 배틀 종목으로 다 추천을 해드렸던 화학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그런 신고가에 있는 주도주를 따라잡는다거나 아니면 좀 장이 꺾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장의 약세에 대해서 아마 베팅을 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영업무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트렌드하고는 좀 틀려지는 원화 약세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에서 한 달 정도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정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혼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다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등락폭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그 추세를 이루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한 4% 정도의 그 상승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에 속하는 그런 편인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워낙 달러와 강세가 이제 좀 시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너무 낮춰 잡으시지 마시고 지금 1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00원대에 상당한 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좀 쉽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12,000원 이상에서는 또 급격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대 이제 11,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너무 싸게 사실 생각 안 가지시고 그냥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훈 과장님의 영원무역까지 선택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는 4주 뒤죠. 12월 9일 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종목을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담 요청하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번호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해결을 해보죠. LS가 들어와 있는데요. 656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78,5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신데요. 내년까지 보유해도 될까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LS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 장세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정을 받아야 할 만큼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은 넘쳐나고요. 비정상적인 한머니성 외인 자금까지 들어오고요. 그러는 와중에 환매는 소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엔 결론은 흔들리기는 해도 변동성은 많아도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에서 올라간다고 보면 이 와중에는 종목을 잘 잡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경우에는 중국의 뼈대를 둔 종목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요. 중국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회사가 LS입니다. 이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동사는 지주사긴 하지만은 밑에 LS 산전 등등이 다 실적도 좋고 좋습니다. 차트 패턴도 좋고요. 다만 위로 올라가면서 윗부분에 만들어놓은 봉우리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의뢰하신 분의 매수 가격은 78,000원이시니까 뭐 이런 잡다한 얘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가격대에 맞으시고요. 참고로 저도 오늘부터는 이제 어제부터 11만 원대 밑에, 그러니까 뭐 기준 가격이 10만 원 5천 원쯤 되겠습니다만 11만 원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는 위로 올라간다고 보고서 매집을 하겠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봉상 목표를 좀 잡게 되면 15만 원까지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라고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15만 원까지 다이렉트 상승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게 올해 달성되면 올해 파시고요. 내년 달성되면 내년 파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다. 올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LS 봤고요. 야, 이번에는 LG패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LG패션은 361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신 가격대가 33,300원, 비중은 2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정영우 과장님께 좀 드릴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부분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에요? 예. 지금 그 LG패션을 매수하셨던 분이 지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아마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이평선이 지금 모여 있어가지고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LG 패션을 그동안 뭐 많이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다 모멘텀을 가지고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8월달, 9월달 정도에 저희 PB센터에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다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현재는 국내 시장에서 지금 가둬져 있지만은 중국 시장의 진출이 성공이 된다.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실적이 아마도 2011년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먼저 이제 진출을 했었던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하고 좀 틀리게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고급된 그런 의류들을 지금 출시를 해가지고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아마도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움직임이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내년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투자가 그렇게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요. 바로 보죠. 기신전기가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396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오늘 사셨다고 합니다. 6,500원에 15%를 매수했는데요. 잘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목표 가격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비숍님께 좀 드릴게요. 네, 예. 기신전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금형용 몰드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뭘로 유명하냐면 숨겨진 자산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신전기를 얘기할 땐 이렇게 우량한 회사가 이렇게 저평가로 묻혀져 있었어,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 회사입니다. 배당주이기도 하고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힘입어서 위로 올라가고 합니다. 뭐 증자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하는데 패턴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게, 배당주라는 것은 12월 가까이 오면 한번 보시다시피 앞부분에서 배당 성향을 두고 올라갔던 시세를 차익 실현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배당을 노리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을 합니다만은
기업 가치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반영해서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연말을 넘어가면서 배당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뚝 꺾어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서 이 부분을 타고 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넓게 보시지 말고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한 7,000원 위쪽으로 살짝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보시면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더라도 배당 안 받으실 거면 뚝 잘라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당을 받고서 계속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반대로 합니다. 이 배당 때문에 위로 올라간 부분은 그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그깟 배당 받아봐야 별로 이득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조금 올라가면 7,000원 이상에서 파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좋기 때문에 손절 가격 그렇게 엄히 적용 안 하셔도 되고요. 6,200원 정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오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오미디어 홀딩스를 매수하신 분이 2929님이시고요. 사신 가격이 31,100원이니까 아마 최근에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꼭 진단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정영훈 과장님께 여쭤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예, 그 CJ 오쇼핑에서 인적 분할을 한 그런 회사인데요. 오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 지난주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오미디어 홀딩스를 그 매수를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동일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은 그 분할한 이후에 점 하한가로다가 세 번째 떨어지고서 지금 한 35,000원대 거래가 크게 한번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인적 분할을 하면서 그 오미디어 홀딩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그 측정을 하면서 최저 하단이 아마도 33,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33,000원 아래로다가 내려가면 사야겠구나라고 그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서 실제적으로다가 그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마도 3만원대 하고 33,0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서 지금 그 가격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지금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다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미디어에 대한 어떤 뭐 기업 가치라든지 리포트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할인율에 그 좀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주가는 그 제일 처음에 그 상장된 이후에 대량 거래 터졌을 때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서 지금 물려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서 주가의 등락폭도 점점 이제 그 줄어들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소외를 받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단기간에 어떤 그 가격의 차이에 따른 뭐 이제 손절의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비용에 대한 그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이 30%라고 하게 되면은 좀 그 지금 현재 버티기에는 좀 과다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매매를 하셔가지고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서 좀 관심권에서 조금만 투자를 하시고서 좀 관심권에 두시는 그런 정도의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과 함께했고요. 이트레이드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는 맞춤 종목 상담 시간이죠.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빨리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